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MPN 글로벌 이가람 마케터. 김상수 마케터입니다. 예. 아, 저희 첫 라이브죠. 맞아요. 저희 둘이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게 준수 마케터님이랑 자주 했었는데 네. 오늘 준수 마케터님이 좀 바쁘셔가지고 잘생긴 마케터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뭐죠? 네, 오늘은 네이버에서 병의원 업종 마케팅 성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맞아요. 이제 병의원 업종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냥 일반 병원도 있겠지만 뭐 한의원도 있고 기타 등등 다양한 이제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 그러죠? 그 과에 그쵸? 따라서 또 다를 텐데 사실 내용은 전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가장 메인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사실 네이버라서 네이버를 가지고 온 거고 이 외에도 배너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네이버 매체에서 병의원 업종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저희 팀이 사실 병의원 업종 마케터 전문 마케터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제 상수 마케터님도 요새 또 하고 계시죠? 네네. 저 이번에 또 다른데 건강검진센터 생겨가지고 거기 하고 있고 치과, 뭐 피부과, 맞아요. 다이어트 뭐 이런 거 많이 맡고 있습니다. 저희 팀 내에서도 뭐 다이어트 의원이나 치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전문적인 좀 지식을 좀 전달 드리고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네이버 매체라고 하면 가장 메인으로 가져가는 거는 파워링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우선 키워드를 설정해서 맞아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약간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좀 치열해요. 단가도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다 노출을 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편이죠. 맞아요. 사실 저도 지금 진행 중인 업체 중에 이제 성형외과 쪽이 있는데 그 키워드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코 수술이나 뭐 코 재수술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키워드 단가가 2만 원, 3만 원 높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순위를 무조건 상순위를 올리겠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이제 물론 상순위 점유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백희스님 안녕하세요. 네, 순위를 무작정 높이기보다는 가장 적절한 순위에 노출을 시켜서 그리고 적절한 소재를 노출시키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워링크 소재도 사실 의료 심의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에는 저희가 맘대로 소재를 변경하고 맘대로 이제 확장 소재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제 병의원 업종은 그게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소재를 이렇게 캡처해서 이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특정 확장 소재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경우 일반적인 업종은 뭐 키워드 그룹마다 각각 다른 소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병의원 업종은 의료 심의피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키워드 그룹의 의료 심의피를 전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에 맞는 이제 의료 심의피를 받으시고 그걸 조금 다양하게 활용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물론 돈이 많다면 모든 걸 다 등록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맞아요. 심의를 받는데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메인 키워드를 설정을 해놓고 일부만 받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노출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메인 키워드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메인 키워드 특히 뭐 내가 눈 수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 쌍꺼풀 수술 이런 걸 또 많이 검색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단에 노출을 시킨다거나 적절한 순위에 노출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키워드가 또 병의원 안에서 이제 과별로 맞아요. 좀 앞에 지역이 붙는다든지 아니면은 성형외과라고 한다면은 무슨 수술, 코 수술, 눈 수술, 쌍꺼풀 수술 이렇게 해서 좀 타겟이 확 넓어지는데 뭐 내과, 뭐 외과 아니면 건강검진 이런 걸로 하다 보면은 사실상 잘 해도 큰 대학병원이 아닌 이상 근처에 있는 병원을 맞아요, 찾기 맞아요. 때문에 약간 지역을 사용한 키워드들로 타겟을 조금 한정시키면서 단가를 조금 낮게 가져가면서 거기에만 노출을 이렇게 가중을 하는 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게 뭐 엄청 유명한 병원이 뭐 서울 아산병원 막 이런데 네.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도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병의원은 우리가 이커머스처럼 구매를 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멀리서 찾아오기가 조금 힘든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상수 성형외과 이렇게 있는데 서울에 있는데 내가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에서 검색했는데 막 상해에 노출돼가지고 난 저기 가고 싶은데 못 가. 이럴 경우에는 사실 그만큼 좀 전환율이 많이 떨어질 수 그쵸. 있기 때문에 뭐 서울 성형외과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안에만 이렇게 노출이 되도록 지역 타겟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만 노출을 시키는 것도 좀 광고비를 어차피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테니까 광고비 누수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부 다 뭐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된 병원 같은 맞아요. 경우는 지역을 좀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으로 확장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노출을 많이 시키는 방법이 더 유입을 할 수 맞아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 같은 경우는 한정시킨 다음에 조금 시켜 나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파워링크 많이 사용하시고 파워링크랑 같이 운영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브랜드 검색 광고 같아요.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는 어떤 광고일까요? 네, 브랜드 검색 광고는 우선 내 브랜드 명을 사용한 검색 광고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상수 성형외과라고 한다면은 키워드 등록을 상수 성형외과로 등록을 해놓으면은 내 병의원의 간판 이름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경쟁사들이 제 키워드를 타겟으로 못하게 막을 수가 있고 맞아요. 경쟁사 타겟을 막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수 성형외과를 쳤을 때 그 사람들 파워링크나 뭐 광고가 노출이 안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똑같이 우리도 그 사람들 거에 노출을 못한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업종의 그 이름을 맞아요. 더 브랜딩화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브랜드 검색 광고가 만약에 우리가 레고를 검색했어요. 그러면은 레고를 파는 많은 업체가 있겠죠. 그것들이 아마 이제 그 쇼핑 검색 광고나 이제 파워링크에 많이 노출이 될 텐데 그 중에서 나는 본사인데 만약에 다른 업체들에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이런 메인 키워드의 단가가 굉장히 비싼 편이니까 1등에 높이고 싶은데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를 활용해서 가장 상단에 노출을 시키면서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 뭐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우리 업체를 검색했을 때 다른 경쟁사로 이제 사람들이 이탈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는 사실 검색 광고지만 약간 좀 DA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미지를 좀 예쁘게 넣을 수 있어요. 이미지를 넣어서 뭐 버튼 썸네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메인 이미지를 조금 더 쇼킹성 있게 만든다거나 해서 그쪽으로 많이 유입을 시킬 수 있고 이 브랜드 검색 광고가 좀 좋은 게 클릭률도 되게 높게 나오고 전환율도 되게 높게 나와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 검색량이 올라온 업체의 경우에는 무조건 나는 여기를 가겠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검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탈 확률도 적죠. 맞아요. 내가 상수 성형외과 모르는데 상수 성형외과를 검색할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그래서 그 충성 고객들을 좀 많이 유입시키고 싶다. 좀 전환율을 높이고 싶다. 그리고 클릭률도 많이 상승시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를 많이들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게 브랜드 검색량과 단가가 상관.
그러니까 네. 브랜드 검색량에 맞아요. 따라서 단가가 다르거든요. 만약에 우리 브랜드 상수 성형외과 브랜드가 검색량이 8,000건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저렴한 금액에 진행하실 수 있고 이렇게 조금씩 높아지는데 만약에 이제 상수 성형외과잖아요. 근데 네. 이제 다이어트 위주 병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겨울에는 약간 비수기거든요. 네. 겨울에는 이제 패딩을 입으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그래서 패딩을 입으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을 잘 안 빼. 진짜 그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량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검색량이 많이 오르거든요. 시즌성 많이 타고. 맞아요. 시즌을 진짜 많이 타는 키워드가 있어요. 뭐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시즌이 되면은 이제 많이 검색량이 오르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시즌을 많이 타는 업종, 그러니까 병원 그 과이신 경우에는 나는 겨울에는 브랜드 검색량이 많이 내려가는데 이제 봄부터 갑자기 확 증한다. 근데 봄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브랜드 검색량이 만약에 10,000건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더 많은 금액을 주고 브랜드 검색 광고를 이제 계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해두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게 계약 시점에 따라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12월이니까 검색량이 많이 적어요. 그럼 미리 3개월 정도 결제를 하셔가지고 이후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저렴한 단가로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이 브랜드 검색 광고에서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브랜드 검색 광고다 보니까 내 브랜드를 검색을 해야지만 들어오고 경쟁사는 내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가도 저렴한데 그리고 최근에 그 템플릿이 바뀌었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새로 템플릿이 새로 좀 예쁘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거를 더 추천을 드리면서 맞아요. 다른 데랑 좀 더 차별성을 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 검색 광고도 의료심의피를 받으셔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브랜드 검색 광고는 한 번 등록해두면 여러 가지 소재를 이렇게 롤링해서 쓸 수가 있어요. 만약 2개, 3개를 등록해놨으면 함께 이렇게 롤링되면서 그 소재가 바뀌기 때문에 나는 조금 다른 업체랑은 차별화를 두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2개, 3개 정도 심의피를 받으신 후에 롤링을 시키고 테스트 후에 이제 하나만 쭉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한 번 진행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요즘 같이 좀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이럴 때 좀 이벤트 소재를 사용하시면서 노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맞아요. 근데 너무 심의가 그 업종마다도 뭐 미용에 관련된 그런 업종에도 좀 심의 기준이 까다롭고 맞아요. 뭐 단어 하나 잘못 쓰면은 바로 그 반려 나오고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승인이 됐고 여태까지는 이런 것들이 반려가 됐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좀 경험이 많은 마케터들한테 그런 거를 문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저희가 전문이죠. 그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맞아요. 이게 계속 그냥 일부 심의피를 받을 때도 시간이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얘가 한 번 반려되고 다시 수정하고 이때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럼 2번밖에 수정 못해요. 2번 이후로 수정을 했는데 또 반려가 되면 아예 돈을 새로. 다시 내고 다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2번 이내로 조금 빠르게 검수가 가능하도록 이제 좀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맡기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기간도 아마 6개월 맞아요. 정도까지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또 그 전 대행사가 광고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심의피를 받았던 게 오타가 있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뭐 무슨 검진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건진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그럼 이러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그 오타 하나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또 늘어나고 오타 된 걸로 노출이 계속 되고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애타시거든요 광고주분들은. 왜냐면 빨리 광고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최대한 빨리 당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오타가 있었다 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심의 자체가 너무 오래 걸려요.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심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이제 광고주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좀 개인 정보도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저희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뭐 소재를 어떻게 등록하는지는 저희 측에서 어차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등록만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사실 이 병의원이 저희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업체잖아요. 이게 뭐 음식점이나 뭐 헬스장처럼 네. 이런 데가 또 필수적으로 하는 게 하나 더 있죠. 우선은 플레이스 기반으로 맞아요.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플레이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브랜딩화가 되어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도 뭐 수도권으로 오고 수도권에서도 뭐 유명한 데로 찾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플레이스에 대한 그런 광고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병의원일 경우에 이제 동네에서 뭐 어디 아픈데 빨리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플레이스가 잘 되어 있으면은 상단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잘 찾아가겠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브랜딩화가 되어 있는 병의원이라면은 플레이스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파워링크나 브랜드 검색으로 좀 가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플레이스가 가끔 이렇게 문의 주시는 게 플레이스 진행을 할 때 상위 노출이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찰가를 높이면 상단에 노출되고 브랜드 검색 광고는 계약만 하면 무조건 1등으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플레이스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입찰가를 사실 한도치까지 올려도 하루에 2만 원까지밖에 소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00원을 올렸어. 그러면 10번 클릭하면 꺼지는데 굳이 그렇게 높일 필요도 없는 거고 2,000원까지 올리고 막 1,500원까지 올렸다고 해도 얘가 1등으로 노출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방문을 했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으면 플레이스 순위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나는 플레이스 무조건 1등에 노출하고 싶은데 입찰가 올려도 안 되냐라고 계속 문의를 주신 분들 계신데 네, 안 돼요. 안 되고 얘 순위를 계속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 오래 걸려요. 상당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트래픽이 이렇게 상승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업체의 검색량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플레이스로 유입되는 수도 있어야 되고 뭐 블로그나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우리 업체, 우리 병원을 소개하는 글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다 우리 플레이스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후기, 영수증 후기, 뭐 블로그 후기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씩 쌓여가면 플레이스 순위가 조금씩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고 나는 무조건 1등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 일주일 만에 절대 안 되고 한 달 만에 절대 안 되고 이거 돈 올린다고 되는 거 아닌데 뭐 어떻게 하실 거냐 뭐 하는 경우에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해주세요라고 말씀 주셔도 사실 저도 제가 네이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이렇게 조금 여유를 두시고 플레이스 순위를 유지하시고 높여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단 노출 위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지역 위주로 조금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팅에 크게 그렇게 공을 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플레이스 사실 세팅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사실 플레이스보다는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 내부의 컨디션이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가끔 보면은 이 플레이스에 노출을 시키지만 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곳이 있어요. 진료 시간도 안 적혀있고 뭐 위치만 대충 적혀있고 뭐 언제 휴무인지도 안 적혀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점점 순위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웬만하면 스마트 플레이스 내 내용을 전부 다 채워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 자체가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플레이스를 순위를 조금 더 상승을 노려볼 수는 있다. 하지만 맞아요. 절대 보장성은 아니고 이 또한 오래 걸린다. 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말 그대로 플레이스다 보니까 가장 우선적인 게 GPS 기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그런 업체를 계속 검색하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한 번에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내 기기 안에 있는 GPS를 기반으로 내 IP의 GPS를 기반으로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플레이스 막 검색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위에 막 영수증 리뷰 몇 개, 블로그 리뷰 몇 개, 그러면서 리뷰 최신 리뷰별 몇 개 하면서 뭐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 나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야 더 누르고 싶거든요. 맛있대. 맛집인데 맛있는데 리뷰가 하나야. 그럼 신빙성이 전혀 없죠. 약간 누가 알아요? 그런 걸로 이제 바이럴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게 있어요. 또 영수증도 그 네이버 로직이 많이 바뀌어서 맞아요. 노출도 잘 안 돼요 요새. 블라인드 처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것도 고려를 많이 해야 돼서 바이럴을 하려면 카페 침투 아니면은 뭐 블로그 정도 진행하시는 경우 추천드리고 네, 맞아요. 지금 쭈님께서 안녕하세요. 심의필 없이 광고 집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승인이 안 나요. 아예 승인을 안 돼요. 노출 제한에 걸립니다. 아예. 광고를 아예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플레이스는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해요. 플레이스는 이제 정보 수정을 좀 자주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갑자기 임시 공휴일이 생겼다 하는 경우는 그날은 쉬어야 된다라고 이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나하나 심의를 받을 수 없으니까 아마 그 정도는 아마 봐줬던 것 같아요. 그거 있어요. 심의필 없이 그냥 한번 놀려봤는데 됐다. 이런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근데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맞아요. 막혀요. 이거는 이제 검색 광고 외에도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되실 뭐 DA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메타에 심의필 없이 등록을 할 수는 있어요. 등록을 할 수는 있는데 한 3일 이후에 이제 정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도 아니고 그냥 100% 전부 다 이제 심의필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 이제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 DA는 조금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색 광고 위주로 또 설명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병해원 업종은 이제 파워 콘텐츠도 하고 계세요. 파워 콘텐츠가 뭔지 아세요? 저는 파워 콘텐츠를 많이 잘 안 해봐서 네. 이 파워 콘텐츠가 이제 저희가 검색했을 때 뭐 준수 성형외과를 검색했어요. 준수 성형외과가 아니라 뭐 코수술 이런 걸 검색을 했어요. 검색했는데 이제 블로그 글이 쫙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광고 이게 약간 네이티브 형식으로 네네네. 광고인 맞아요. 듯 아닌 듯한 그런 게시글이 있어요. 티 안 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파워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파워 컨텐츠는 실제로 블로그 글이나 아니면 이제 그 포스트 글만 올리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파워 컨텐츠 등록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저희 내부적에서도 한 10번 정도 반려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 컨텐츠 등록하시는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등록 일자, 포스팅 일자, 그리고 업체 증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포스팅 내에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파워 컨텐츠도 심의필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심의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내의 내용을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심의필 왜냐면은 보시면은 이제 블로그 글 같은 경우에는 1000자, 2000자씩 쓰잖아요. 네. 그 정도 되는 내용을 모두 캡처해서 심의필을 올리고 그분들이 그걸 일일이 이렇게 검수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워 컨텐츠를 등록하실 때 보면은 파워 컨텐츠도 등록 소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캡처를 해서 이제 심의필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이것도 이제 포스팅 한 3개월인가? 6개월 정도 후에 사실 파워 컨텐츠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딱딱 맞춰가지고 새롭게 콘텐츠를 올리고 그 콘텐츠를 홍보를 하시는 게 좋고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심의필 받는 거랑 파워 콘텐츠 등록하는 거 이 제일 까다로운 게 바로 파워 콘텐츠인 것 같긴 하거든요. 내용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내용 안에서 이제 또
그 쓰면 안 되는 워딩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내용이 엄청 길어질수록 내가 그거를 다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막 계속 생겨요. 맞아요. 이거는 괜찮았었는데 언제 보니까 또 글 내려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금지어라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또 내용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심의표 받아가지고 진행했는데 심의표를 받았어요. 여기 허락에 떨어져서 광고 돌려야지 하고 갔는데 네이버 측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에 전문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전문이라는 맞아요. 단어가 전문 쓰여요. 이런 네. 말을 쓰면 안 되고 사실 그렇게까지 까다로운지 몰랐지만 그 부분을 전부 다 삭제하고 다시 올리니까 이제 해결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지어는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좀 네,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 이런 단어 썼을 때가 왜 안 되냐면 내 가게를 약간 홍보하는 내 가게가 어디보다 좋다 뭐 약간 요런 내용으로 느껴지는 그런 워딩들은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웬만하면 좀 자연스럽게 쓰시고 요새 이런 뭐 포스트 광고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쓰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 평생 했는데 드디어 찾았다 이러고 뭐 무슨 어딘지 논문 얘기 안 하고 어딘지 얘기 안 하고 뭐 논문 쫙 올린 다음에 뭐 타 업체 엄청 욕한 다음에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공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대체 문구를 써야죠. 네. 어떻게 보면 파워 컨텐츠도 좀 바이럴의 일종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인 거죠. 맞아요. 심의를 받아도 통과가 됐지만 내용적인 거에 대한 검수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쟁사가 쓰는 대행사에서 이런 거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신고하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용에 대해서 신경 엄청 많이 써요. 바로바로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랑 같이 해주시는 걸 가장 베스트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프리미엄 로고 분석이 진짜 좀 필수죠. 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를 맞아요. 얘기를 안 하고 갈 뻔했는데 원래 주인공 마지막에 나오는 네. 거니까. 우선 경영원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기를 남기거나 예약을 남기거나 그런 거를 네이버에서 이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 전환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없죠. 추적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로그 분석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홈페이지 안에 스크립트를 심어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 또 그게 바뀌었어요. 스크립트를 네이버에서 그 대행으로 설치를 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이버 측에서 이제 아니죠. 내가 설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수를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지. 설치 대행은 아니죠 이제.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원래는 그 프리미엄 로고 분석 그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 내에 들어가면 프리미엄 로고 분석 란이 있어요. 그걸 눌러서 네이버한테 대신 설치해 주세요 하면 설치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 저도 이게 시스템이 바뀐 거를 최근에 알아서 이거를 설치를 요청했는데 2주 동안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책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저희 내부적으로도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는 마케터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 마케터님처럼 좀 공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런 좀 최근 이슈를 전달 주실 수 있는 마케터님이랑 함께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이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왜 설치를 해야 되냐면은 뭐 문의하기, 예약하기 이런 거를 몇 번을 눌렀고 어떻게 나와 있고 맞아요. 이거를 하기 위함은 당연한데 일단 설치하는 것 자체가 너무 까다롭거든요. 귀찮아요. 개발자가 없으면은 어느 부분에 스크립트를 설치를 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들어가서 공통 URL 어디로 들어가서 이 클릭하기 버튼이 맞춤 전환 1로 정의를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의도 내려야 되고 그 경로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씩 다 정의를 내린 후에 측정이 되는 거를 또 확인을 하고 그걸 또 검수를 요청을 하고 또 거기 안에서 이제 네이버 대시보드 안에 뜨게 확인도 해야 되고 맞아요, 실제 맞아요. 병원에 전화해서 진짜로 이게 측정이 되고 있는지 동일한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엄청 까다로워요. 진짜 귀찮아요. 귀찮고 이 프리미엄 로고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커머스예요. 이제 엄청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카페24를 사용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버튼 하나로 맞아요. 딱 설치가 되고 스마트 스토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걔네의 전환값은 이제 그냥 구매잖아요. 구매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기잖아요. 쉬워요. 근데 이제 병이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많은 이제 우리 홈페이지의 버튼 중에 어떤 걸 전환값을 잡아야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설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 프리미엄 로고 분석 설치를 안 하셔서 전환값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렵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지도 맞아요, 모르는데 왜 안 눌려? 왜 클릭 안 해? 왜 문의 안 해? 이거를 그냥 막 너네가 광고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를 우리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안에서 클릭을 몇 번을 했고 여기까지 뭐 회원가입까지는 했는데 문의하기까지 안 가. 그러면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할 수가 있고 맞아. 그 분석한 걸 통해서 뭐 과정이 너무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눈에 띄지 않고 뭐 너무 어렵게 설명을 써놨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우리도 정의를 해서 전달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런 설치를 해야 그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하다. 네, 맞아요. 지금 한 5시 반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은데 일단 병원 업종은 전문성이 높은 업종이라서 그리고 또 병원 업종의 가장 중요한 건 심의피를 받으셔야 된다 입니다. 모든 광고를 하실 때 전부 다 심의피를 받으셔야 되고 이 심의피 같은 경우에는 등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 같이 기본적으로 레퍼런스가 있는 마케터들과 함께 하시는 게 전문 마케터들과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파워링크는 뭐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상위 노출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을 쓰실 수도 한 달에 2,000만 원을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상위 노출하고 뭐 나머지는 이제 적정 순위를 노출을 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 또 지역 키워드 뭐 서울 성형외과, 뭐 서울 비뇨기과처럼 일정 지역 키워드를 사용해서 지역 타겟을 함께 걸어서 타겟 판정을 해서 광고비가 누수되는 걸 막아야 된다. 브랜드 검색 광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브랜드 검색 광고로 이제 브랜딩이 가능하고 경쟁사가 우리 거를 침투하는 거를 막을 수 있고 좀 예쁜 템플릿을 써서 기존 충성 고객을 조금 더 유지를 시킬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플레이스의 비중을 그렇게 너무 크게 두지는 마시고 이제 브랜딩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 플레이스에 비중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더 투자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약간 좀 스타트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럴 때는 이제 지역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좀 더 키워가자. 그러고 상해 노출 안 되니까 안 돼요. 바이럴 마케팅 하는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심의피는 이제 껍데기 소재만 받으셔도 되고 내용에 좀 많이 신경을 기울이셔야 이게 반려가 되지 않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프리미엄 로고 분석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어려우실 경우 이제 저희 같은 전문 마케터들한테 맡겨주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후에 더 다른 사실 추천해드리고 싶은 광고도 더 많고 그 방금 프리미엄 로고 분석 같이 다른 스크립트를 설치를 해서 맞아요.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개발자가 없는 경우 뭐 돈을 더 써서 하기도 힘들고 복잡하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잘 진짜 경험이 많아야 빠릅니다. 그런 분들한테 많이 문의하셔서 저희 같은 가람 마케터니까 저희 팀에 그런 병원 업종 전문 마케터들이 많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 늦게까지 벌써 400분이나 보고 계셨는데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다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게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이가람 마케터 김상수 마케터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